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깃에다가 저번 시간에 작업했던 거 올리는 거부터 한번 해보죠. 잠시만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 시작을 시켜놓고 사용자 입력을 받게끔 걸어놓고요. 그리고 입력된 명령어를 출력하게끔 해놓고 프로그램을 끝내는 방식으로 어제 간단하게 이제 게시판에 기초를 다져놨단 말이에요. 추석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고 끝나고 다음날이 됐어요.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으려고 왔는데 자리에 앉았죠. 그러면 한 번쯤 실행해 보세요. 내가 전 시간까지 만들었던 코드가 오늘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가, 한 번쯤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당연히 에러가 날 게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서버가 개념도 입혀지고 DB, 뭐 스프링, JSP 이런 것들이 입혀지다 보면은 분명 어제 컴퓨터를 끌 때까지는 잘 됐는데 오늘 와서 컴퓨터를 켜고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진행되기 전에 미리 한 번쯤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수업을 진행하고 그 와중에 열심히 코드를 작성해서 뭔가 많아졌는데 거기서 처음 실행시켜 봤을 때 에러가 터졌어요. 근데 내가 지금 추가한 코드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때 조금 더 복잡하겠죠. 뭐가 쌓였으니까 내가 의심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딱 참여하려고 오셨을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제대로 해보지 않으면 수업 이제 시작하기 전에 내풀기만 하다가 이클립스 딱 켰어요. 시작한다고 해서. 근데 내 코드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내려받아야 돼요. 깃에서. 우린 깃 관리를 이제부터 할 거니까 없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내려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수업은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내려받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 못 듣겠죠. 그럼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손해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오셔서 한 번쯤 테스트해보고 문제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 웬만하면 해결을 해보고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항상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코드 저도 테스트를 지금 방금 해봤고요.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했으니 이제 깃에다가 올리는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깃허브로 들어와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업 페이지를 열려고 깃허브 연동해서 코드펜을 열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로그인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 항상 수업이 끝나면은 이 자리 다른 강사님이 쓰셔야 되니까 로그아웃을 하고 나가는 편이라 이제 깃허브를 원래 로그인 해놓고 수업 끝날 때 로그아웃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 켜 있죠, 깃허브이. 여러분들이 딱 들어오시면 아마 이 화면이 아닐 겁니다. 거의 대부분 분들이 이 화면일 거예요. 로그인까지 하시면 이게 맞나요? 근데 사실 이거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상관없어요. 여기 이 상태여도 상관없고 이 상태여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 프로필 눌러서요, 여기 your repository 여기로 가볼게요. 이거 있으세요 다? 우측 상단에 프로필 눌러서 your repository 여기로 가보면 여기 움직인 거예요. 이 화면이면 사실 여기서 바로 이거 눌러도 되는데 혹시 이 화면인 분들이 있을까봐 이걸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your repositories 들어가면 같아집니다. 이제 똑같아졌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얘를 누를 거예요. new. 여러분들은 뭐 기존에 깃 관리 하시던 분들은 여기에 저처럼 뭔가 있을 거고, 없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일 텐데 얘는 무조건 다 있어요. 이 new를 누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너라고 하면서 본인들 닉네임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죠? 유저네임. 그리고 레파지토리 네임이라고 하면서 별표 찍혀 있고 빈칸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관리할 폴더 이름을 정해 줄 거예요. 깃허브 관리라는 거는 자, 얘기를 좀 하고 가죠. 이것도 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온 이 깃허브는요,
원격 저장소예요. 얘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저장소입니다. 원격으로 저장할 수 있는 원격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저장소에 실제로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을 갖고 있는 내 컴퓨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기 앞에 있는 컴퓨터, 혹은 집에서 비대면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개인으로 갖고 계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이런 것들, 내가 지금 어쨌든 앉아있는 이 자리의 컴퓨터가 다 로컬이에요. 로컬 저장소. 이 GitHub은요, 내 컴퓨터 로컬 저장소랑 이 GitHub의 원격 저장소를 연결시켜서 내 로컬에 있는 코드를 GitHub 원격 저장소 안에 저장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이 GitHub은 그런 용도예요. 내 로컬에 있는 걸 저장해주기 위해서.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자, 우리가 어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하려고 출근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출근을 했더니 강사 컴퓨터가 바뀐 거예요. 아예 이게 갈아엎어졌어요, 데스크탑이. 그럼 저는 이 코드가 없죠. 이거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여러분들한테 수업은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급한 거죠.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예를 들어 오늘 이제 막 수업을 해서 여기에 뭔가 다양한 코드가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여기에 막 엄청 많은 것들이 추가가 돼서 저장을 하고 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업하려고 왔는데 컴퓨터가 또 바뀌었대요.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 로컬에 있는 파일이 날아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일 또 컴퓨터가 바뀔 수도 있으니 이 로컬에 있는 코드를 따로 저장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직 GitHub까지는 안 가는 겁니다. 그냥 가정으로. 자,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존재하는 실물 파일 경로로 들어가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워크스페이스예요. 이 파일, 요 안에 제가 만든 코드가 들어있는 건데, 얘 자체를 복사해요, 압축해요, 그리고 제 메일에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제 거 이클립스 설치하고 이클립스에 입히기만 하면 제 코드 나오니까 그렇게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은 워크스페이스 용량이 작죠? 압축하고 옮기는 것도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여기에 뭔가 계속 쌓였어요. 이제 뭐 JSP의 개념도 올라갔고 DB의 개념도 올라갔고 할 게 많아졌어요. 그럼 요 안에 얘가 갖고 있는 파일의 용량만 해도 꽤나 커져요. 그럼 제가 이걸 매번 압축하고 매번 풀고 매번 입히고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 소스 관리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써내려 갈수록. 그게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랑 앞에 계신 한 분이 같이 작업을 한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 main.java라고 하는 이 파일 안에다가 이만큼 써놨고,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두 줄을. 저는 이렇게 두 줄을 추가를 했고 저장을 했는데 이분한테는 적용이 안 돼 있죠. 저랑 같이 협업하는 사람한테는. 그럼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줘야 돼요? 뭐 복사해서 카톡으로 넘겨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압축 파일 해서 보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그분은 제가 보내준 걸 받아서 자기 거에 적용하고 다시 내 코드 써내려 가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지금 간단하게 두 줄인데 뭐 여기에 파일도 많아질 거고, 이제 src 안에 이 클래스 파일 자체가 엄청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점점. 그러다 보면 내가 넘겨줘야 되는 파일도 많아지는 거고, 이 수정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지는 건데, 이때마다 압축 파일이고 뭐 그냥 긁어서 카톡으로 주고 너무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스의 버전 관리 혹은 형상 관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이 GitHub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는 원격 저장소라고 했죠. 얘는 우리가 로컬에 갖고 있는 파일이 아니에요. GitHub에다 올리는 건. 우리는 우리 로컬에 갖고 있는 실제 파일을 이 원격 저장소 안에다가 올려놓고요, 필요한 사람이 원격 저장소에 있는 파일을 내려받아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사이트예요. 이게 GitHub의 이유입니다. GitHub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깃허브로 자기 포트폴리오 관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 이거 깃허브이죠. 모양이 똑같죠.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모양 유사하죠. 둘 다 깃허브이에요. 얘도 깃허브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데, 얘는 뭐냐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톡에 대한 API예요. 그러니까 이 깃허브라는 게 발전하면서 실제로 개발자들이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API 같은 것도 깃허브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API를 써야 된다 라고 하면 이런 문서들 찾아서 깃허브로 들어와서 소스 내려받고 그거에 대한 문서 확인하고, 여기에 보면 문서가 쭉 있죠. 설명도 깃허브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뭐 지식인, 뭐 블로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얻었다면, 이제는 개발자들이 이런 깃허브들만 잘 활용을 해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깃허브는 필수가 되는 거죠. 다른 직업군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깃허브라는 걸 써야 되나 알아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개발자들은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무조건 이번 수업부터는 귀찮아서 안 한다?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깃허브 관리를 하려고 배우고 있는 건데, 자 여기에서 정할 레파지토리 네임은 딱 이거예요. 원격 저장소 이름 정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제가 수업에서 진행하는 코드를 레파지토리 이름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가능하잖아요.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체크 떴으니까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뭐 설명은 없지만 그냥 딱 느낌만 봐도 된다는 얘기 같아요. 빨간색 X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수업에서 진행하는 코드를 폴더 이름을 레파지토리 이름을 A라고 해놔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 깃허브에 와요. 제 깃허브에 이미 다른 이런 레파지토리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A가 하나 추가됐어요. 수업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야 수업에서 진행한 거 A로 들어가겠구나 알죠? 근데 수업을 뭐 하루 이틀 빼먹었어요. 유튜브 못 봤어요. 수업 왔어요. A에서 내려받으래요. A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를 배울 때도 사실 변수, 함수, 클래스 이런 애들 이름 지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항상 주의해야 된다고.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친구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그거랑 얘도 똑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이 레파지토리 네임만 봐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레파지토리 네임을 프로젝트 이름이랑 좀 똑같이 가져가는 경향이 좀 많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어도 의미는 내포할 수 있게 많이들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2023)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라고 할 겁니다. 사실 원하는 거 하셔도 돼요. 내가 이름 짓고 싶은 대로 지어도 돼요. 이거는 내 원격 저장소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근데 의미는 내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제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말고 이렇게 했대요. 이거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의 앞글자들만 따온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한 범주예요. 그러니까 아예 생뚱맞게 모르는 사람이 딱 쳐다보면 뭔가 싶겠지만, 우리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BAM 해놓으면은 어느 정도는 유추가 되는 수준, 요 정도까지는 최소한 지켜줘야 돼요. 이 선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름으로 정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걸로 진행할게요. 자, 이름 정하고 이 초록색 체크까지 확인을 했으면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은 간단하게 얘는 공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내 깃허브에 오면 이걸 볼 수 있어요. 이 레파지토리를. 근데 이걸 프라이빗으로 만든다 이러면 내가 허용해준 사람들만 볼 수 있습니다. 나 포함. 나는 무조건 볼 수 있는 거고, 내가 이 레파지토리를 볼 수 있게끔 권한을 준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엄청나게 기밀 자료를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냥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포트폴리오에 올릴 거예요. 그럼 포트폴리오에 줄 때 면접관 깃허브 계정 받아가지고 그걸 여기다 등록해서 줄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린 퍼블릭으로 만들어야죠. 근데 실제로 취업을 하고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뭐 회사에서 기수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프라이빗이 걸려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은 유출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게 거의 많아요. 돼도 되는 것, 유출해도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유출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프라이빗으로 막아놓거나 아니면 아예 프로젝트 자체를 좀 제한을 걸어 넣어서 아무나 확인할 수 없게끔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공룡이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커밋하고 내가 관리하는 자료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 자료를 훼손시켜서 다시 커밋하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들이 볼 수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블릭. 그리고 나머지는 또 건드릴 거 없고, 그다음 크리에이트 레파지토리 눌러줄게요. 잠시만요. 자, 크리에이트 레파지토리 눌러주면 뭔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쪽에 2023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라고 하는 이름, 방금 우리가 정한 이름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앞에는 내 거 닉네임, 유저네임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정한 이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막 떴는데 영어로 막 써있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 그냥 레파지토리 하나 딱 만들면 자동으로 써주는 거예요, 얘네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요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요 외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이 코드라고 하는 탭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주황 색깔 선 들어가 있는데, 그죠? 우린 지금 이 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슈, 풀 리퀘스트, 액션, 프로젝트, 위키, 세큐리티 이런 거 많죠. 이런 것들, 요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레파지토리 관리를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안 알려드릴 거예요. 필요하면 구글링 하시면 다 나옵니다. GitHub 레파지토리, 뭐 이슈스, 뭐 풀 리퀘스트, 뭐 프로젝트 치면은 다 나올 거예요, 설명이. 그러니까 그 필요하신 것들은 구글링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이 깃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까지만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딱 요거.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얘 누르면 알아서 복사해줘요. 이거 누르면 한번 눌러보세요. 뭐 안 뜨나? 원래 떴었던 것 같은데 안 뜨네. 뭐 안 뜨면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해도 되고요. 복사만 되면 돼요. 우린 어쨌든 이게 필요한 거니까. 자,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격 저장소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 그럼 나 이제 원격 저장소 만들었어. 그럼 내 거 이제 로컬에 있는 거 저장 되겠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원격 저장소를 만들었지만 제 로컬 저장소랑 연결한 적이 없잖아요. 그쵸? 제 로컬 저장소는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코드가 들어있는 실물 파일, 아까 제가 폴더로 보여드렸던 얘가 갖고 있는 건데, 얘랑 이 폴더랑 이 원격 저장소랑 연결해 준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얘를 연결만 해주면 여기서 일어난 변화를 여기다가 편하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금부터 이제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잘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타 같은 거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오타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될 거니까. 자, 이거부터 할게요. 자, 다 이클립스에서 본인
프로젝트까지 이 상태까지 와주세요. 이클립스 열어서. 자,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에다가 우클릭을 할 겁니다. 그럼 하단에 프로퍼티스가 있어요. 이 프로퍼티스 여기로 들어갈게요. 프로젝트 설정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우리가 프로젝트 우클릭하고 프로퍼티스를 딱 들어오면 무조건 첫 번째 화면은 얘가 나와요. 얘가 나올 텐데 여기에 보면 얘 리소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다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좀 나오는 건데요. 다른 거는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 얘만 알면 돼요. 얘가 뭐 하는 애냐면 얘를 눌러보세요. 그럼 폴더 하나가 나오거든요. 내 워크스페이스 알아서 찾아 들어가 주는 애예요. 예를 들어 내 워크스페이스가 바탕화면에 있어요. 그냥 이 폴더, 저 같은 경우는 워크 CJH 이게 제 워크스페이스인데 이 폴더가 바탕화면에 있대요. 그럼 바탕화면 그냥 눌러도 돼요. 이거 안 하고. 근데 보통 이제 설치할 때 경로 따로 안 바꿨으면은 뭐 애드미니스트레이터 안쪽에 들어있을 텐데 그러면 찾아 들어가기 귀찮잖아요. 그냥 프로젝트 우클릭하고 이거 누르면 알아서 열어주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들어오셨으면 얘는 이제 꺼도 돼요. 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방금 열었던 그 우클릭하고 프로퍼티스 들어갔던 거는 프로젝트 클릭하고 Alt 엔터 눌러도 똑같이 나와요. 단축키입니다. 이건 프로젝트 설정을 열 때 프로젝트 클릭하고 Alt 엔터, 이거는 주로 많이 쓰게 될 단축키라서 하나쯤 알아두시면 좋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이 폴더 여기까지 열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제가 우클릭하면 이 깃배시 히어 나온다고 했죠. 어제 우리가 설치를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우클릭했을 때 얘가 다 있으실 거예요. 깃배시 히어. 그쵸? 우린 이걸 누를 건데, 자, 어디서 누를 거냐면 워크스페이스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원격 저장소랑 연결할 프로젝트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워크스페이스 자체를 로컬에다 저장을 해버리면, 연결을 해버리면 안 돼요. 문제가 좀 많아져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만든 레파지토리랑 원격 저장소랑 실제로 연결하고 싶은 로컬 폴더까지 들어와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프로젝트를 원격 저장소에 연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폴더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꼭 여기서 깃배시 히어를 여세요. 이제 기술 어느 정도 다뤄보신 분들은 이런 거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처음 다뤄보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서 여는 거예요. 여기서 깃배시 히어를 열어요. 그래 놓고 나 커밋 안 돼요 이러고 계세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실제로 연결하고 싶은 로컬 파일 폴더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는 게 그냥 껐다가 다시 들어와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거 그 명령 프롬프트잖아요. 우리가 또 내려갔네. 흔하게 볼 수 있는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이것처럼 명령어 치는 거예요. cmd 창처럼.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해야 될 게 뻔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본인 본인 프로젝트 폴더까지 열어주시고요. 저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도 똑같아요. 사실 이거 그냥 명령 프로퍼트 창에서 명령어 입력해서 폴더 이동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내가 이 깃배시를 연 경로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 경로에서 그냥 이 폴더로 움직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아예 껐다가 여기 들어가서 다시 열어도 돼요. 그럼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진행을 하다가 뭔가 좀 강사 거랑 다르고 뭔가 에러가 막 나고 그래요. 그럼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주시고요. 뭔가 오타가 나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냥 끄셔도 돼요. 껐다 다시 해도 돼요.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명령어 치는 거라고 해서.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개인 컴퓨터, 개인 노트북이나 비대면 수업으로 집에서 뭐 개인 컴퓨터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아니고 학원에 대면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항상 무조건 하세요. 이건 필수. 저도 맨날 할 거예요. 강의 이제 딱 하려고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수업 페이지나 이런 거 켜놓고 항상 저도 이 작업 할 겁니다. 왜냐면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이 컴퓨터를 쓰게 됐을 때 이걸 바꿔놓으면요, 커밋을 했을 때 내 이름으로 안 올라가요. 내 계정이어도. 그래서 지금 이거는 꼭 할 건데, 자, 명령어는 똑같이 따라 쳐주세요. 띄어쓰기 주의하셔야 되고 특수문자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집에서 개인 컴퓨터나 집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에 오늘 저랑 같이 이 세팅 한번 하면요, 다시 안 해도 돼요. 다음부터 누군가 이걸 일부러 바꿔놓지 않는 이상 본인 컴퓨터라면 본인만 쓴다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또 깃을 관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린 항상 이걸 해야 돼요. 자, 다 입력하셨으면 엔터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뭔가 나왔어요. 저는 이게 본인 GitHub 닉네임이 아니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있으시고. 네, 지금 이게 본인 GitHub 닉네임이 아니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꼭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이거를 무조건.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본인 닉네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걸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는 다른 사람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깃배시가. 내가 이제 원격 저장소에다가 이 깃배시, 이 명령창을 통해서 연결하고 올리고 라는 작업을 할 건데, 그 작업을 하는 이 명령창이 지금 이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깃허브는 내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지만 커밋을 해보면 이 사람 이름으로 올라가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내 건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올라가 있으면 찝찝하니까 무조건 해주자 라고 하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명령어를 다시 칠 필요 없습니다. 위로 위 방향키 눌러보세요. 그럼 방금 전에 쳤던 명령어가 나와요. 그죠? 여기서 띄어쓰기 한 번 더 하고 따옴표 2개, 그리고 이 안에 내 닉네임 넣어줄 거예요. 각자 본인들의 닉네임. 저는 이 닉네임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 넣어준 거예요. 이 자리에는 본인들의 닉네임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고 엔터. 그럼 뭔가 나오는 건 없어요. 변화되는 건 없는데,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얘를 입력을 해보면 이제 바뀌었어요. 그쵸?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근데 이름만 바꾸면 되냐? 아닙니다. 이번에는 user.email이에요. 나머지는 똑같고요. user.email 이거 처음부터 칠 필요 없어요. 위 방향키 누르시면은 전에 쳤던 거 나오니까 그거 활용해서 조금만 지우고 추가 입력하시면 돼요. 자, 얘도 해보면 이거 제가 깃허브 가입할 때 썼던 이메일 아니에요. 아마 다른 닉네임 나오셨던 분들은 저처럼 그 이분 거 이메일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저는 이 이메일도 바꿔줘야 되니까 이 이메일은 깃허브랑 연동되어 있는, 깃허브 가입하실 때 깃허브에 메인으로 연결해 놓은 이메일 있죠. 그거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아이고, 다시. 그리고 나서 이메일도 확인을 해보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에 왔다. 그러면 본인 본인 로컬 파일, 본인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프로젝트의 로컬 폴더 들어가서 깃배시 열어서 요거부터 하는 거예요. 수업 페이지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쪽 하단에 보이는 이 명령어 2개 해서 본인 유저네임, 본인 유저 이메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거부터 준비를 해놓고 스탠바이 해놓고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뭔가 명령어가 막 쌓여서 지저분해졌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리어 입력하고 엔터 치면요 다 사라져요. 깔끔해져요. 클리어. 근데 클리어를 치고 났을 때 근데 아까 거 다시 해야 돼. 그럼 위 방향키 누르면 또 나와요. 이건 그냥 화면만 지워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깃배시한테 나 이제부터 너를 통해서 원격 저장소에 연결하고 올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 너를 통해서 할 때 내 이름과 내 이메일 저장된 거예요. 이제 얘한테 알려준 거예요. 난 이 이름과 이 이메일로 깃허브에 올릴 거야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연결을 해야겠죠? 자, 연결하는 거는 명령어 따라 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git init 이걸 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자, 지금 이 상태랑 엔터를 쳤을 때 밑에 나오는 애랑 조금 달라질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뭔가 하고 있죠. initialized empty git repository in 어쩌고 저쩌고. 이건 제 실제 워크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프로젝트 폴더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생겼네요. 그쵸? 여기에는 없던 게 생겨났어요. 마스터. 여러분들이 마스터로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다를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마스터로 생길 거예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git init은 여러분들이 원격 저장소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 스탠바이를 한 거예요. 나 이제 원격 저장소 주소만 갖다 주면 연결할 준비가 됐어. 그러니까 주소 갖다 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대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git init. 근데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git init까지 하고 나면 내 프로젝트 폴더 갔을 때 못 보던 게 하나가 생겼을 거예요. .git이라고 하는. 이게 잘 생성이 되어 있어야 스탠바이가 끝난 겁니다. 이게 없으신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이거 깃허브에 올라와 있던 이 주소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드래그해서 복사해도 됩니다. 어쨌든 복사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git remote add origin 까지 일단 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V 같은 거 안 먹습니다. 여기는 복사해 놓은 거를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컨트롤 V가 안 먹어요. 얘는 단축키가 좀 달라요. 여기서는 Shift Insert 누르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이거 이상한 거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왜 들어간 거냐면 아까 컨트롤 V 눌러서 그래요. Shift Insert 하시면 그냥 복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뭐 드래그 같은 것도 안 되고요.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고 Shift Insert 다시 복사 이렇게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명령어는 git 띄고 remote 띄고 add 띄고 origin 띄고 그 다음 내 git repository 주소가 들어가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고 엔터. 뭔가 변화는 없어요. 변화는 따로 없지만 여러분들 이 git 원격 저장소의 주소가 이제 이 폴더랑
매칭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파일들을 좀 올려보는 작업을 할 건데 요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이거 깃 올리는 거 처음 것만 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점 세팅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src가 있고 점 클래스 패스, 점 프로젝트가 있어요. 우리가 그 워크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프로젝트 폴더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 보시면 이거는 다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이 코드 파일이 존재하는 위치, 이 main.java라고 하는 이 코드가 존재하는 위치는 사실 src예요. src 말고 빈이나 세팅스 이런 데 보면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빈 같은 경우는 클래스로 되어 있죠. 점 클래스. 이건 우린 main.java를 만들었는데 얘는 점 클래스예요. 다른 거예요. 하고 이것도 우리가 뭐 건드린 게 없는데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기본 설정 파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코드를 수정한 걸 올릴 때 우리 코드 어디 저장된다고요? src죠. 우린 src만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 나머지 것들을 매번 업데이트를 계속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깃에 커밋을 할 때 나는 이런 파일들은 업데이트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제외시키는 작업을 하나 할 겁니다. 자, vim 띄고 git ignore 라고 쳐주세요. 띄어쓰기랑 점 이런 거 잘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눌러보면 화면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자, 얘는 뭐냐, 이제 우리가 git ignore라고 하는 git ignore라고 하는 파일 하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명령 프롬프트 창 안에서. 그리고 이 파일에 이제 우리가 편집 기능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제외시킬 파일들을 좀 써줄 겁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이거 돼버렸네. 여기로 할까? 자, 지금 제가 QWE를 막 누르고 있는데 입력 안 되죠? 이거 그냥 이 상태에서는 입력이 안 돼요. 여기서 입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A 혹은 I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왼쪽 하단에 인설트라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A나 I를 눌러보시면 여기가 인설트로 바뀝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점 클래스 패스 그리고 점 프로젝트, 그리고 점 세팅스 그리고 bin 그리고 우리가 실물로 보진 않았지만 빌드까지 이렇게 5가지 넣어줄 거예요. 이 위에 있는 3개는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클래스 패스, 프로젝트, 세팅스 철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타 있으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다 입력을 하셨으면 ESC 한번 누르시고요. 그럼 여기 왼쪽 하단에 인설트 모드가 사라지거든요. 인설트가 이 상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거 안 떠있죠? 이거 안 떠있으시면 된 건데, 잠깐만요. 저는 다시 할게요. 아까 QWE 막 누르다가 뭔가 꼬였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W W Q W 안 먹어. W Q 네? 잠시만요. 여러분들 WQ 느낌표 한번 해보실래요? 오케이. 다시. 자, 뭐지? 인설트 모드에서 ESC 누르면 여기 인설트 사라졌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콜론, 세미콜론 말고 콜론, 그리고 WQ 느낌표. 콜론을 빼먹었어.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여기 WQ는 여기에 입력이 됐어요. 콜론이랑. 그쵸? 이 상태에서 엔터. 지금 방금 마지막에 입력한 콜론 WQN 그 느낌표가 그 편집 모드를 저장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린 git ignore라고 하는 .git ignore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준비는 다 끝났고요. git status라고 한번 해볼게요. 명령어는 이겁니다. git status. 자, 저처럼 이렇게 뭐가 나오셨나요? no commits yet.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git ignore랑 src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잘 진행이 되셨으면 이제 준비는 완료가 된 거고 실제로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올릴 때 그냥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쳐야 되는 작업들이 좀 있습니다. git add 점. 우리가 git status라는 거는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력하는 명령어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입력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자, git add 점 하시면 뭐라고 나오고요. 워닝이 나왔어요. 근데 워닝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git status 해보면 여기 빨갰던 애들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new 파일들이 나오고 있죠.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올릴 준비가 끝난 겁니다. 완전히. 그럼 이제 올려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올릴 때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야 돼요. git commit 띄고 -m 띄고 다운표 2개. 얘는 이제 여기에 new 파일들 얘네를 원격 저장소에 올릴 건데 올릴 때 커멘트를 어떻게 다룰까 라고 하는 거예요. 커밋 메시지. 내가 커밋할 때 예를 들어 협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작업을 수정을 했어요. 게시글 작성에 대한 부분을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커밋을 해요. 근데 아무 메시지도 남기지 않으면 남들은 내가 수정한 걸 직접 까봐야 알아요. 근데 내가 게시물 작성 부분 수정이라고 메시지를 남겨주면 이 사람이 커밋한 게 게시물 작성 부분을 수정을 한 거구나 라고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적어주는 건데 여기는 일단 첫 번째 이걸로 해보죠. GitHub 업로드 연습. GitHub 업로드 연습. 자, 이러고 엔터. 그러면 create mode 어쩌고 하면서 끝났어요. 자, 여기서 이제 메시지까지 저장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원격 저장소에 너 들어가 이제 하면 돼요. git push origin 마스터라고 칠 건데,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가 마스터다 그러면 저처럼 마스터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간혹가다 다른 분들이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연결하고 처음에 만들면 마스터가 맞는데 아마 뭐 브랜치 관련된 기술을 뭐 조금이라도 다른 걸 건드리셨던 분들이라면 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거 여기가 만약에 뭐 마스터 2다 그럼 여기다 마스터 2 넣어주면 돼요.
그럼 알아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입력하고 엔터. 저처럼 여기 403 나오신 분들이 있을까요? 네, 손 한번 들어볼게요. 한 분만. 나머지는 다 되셨어요? 뭔가 쭈루룩 뜨면서 그냥 넘어가셨으면 된 거예요. 근데 저처럼 403 뜨신 분들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명령어 창에다가 git remote set -url 그리고 origin 그리고 나서 http 땡땡 땡 슬래시 그리고 본인 닉네임 github.com 이 자리는 본인 닉네임이에요. 뒤에 이거 빼고 뒤에는 일치하게 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본인 닉네임 한 번 더. 그리고 나서 슬래시.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건 403 나오신 분들만 하는 겁니다. 안 나오신 분들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치셨으면 요 뒤에 내가 연결하고자 하는 레파지토리 이름, 소대문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git까지 입력해주세요. 지금 이 명령어에서 본인 거랑 저랑 달라야 될 거는 딱 이 부분, 빨간색 밑줄 친 이 두 부분만 다른 거예요. 이 레파지토리 이름까지 다르다면 여기 세 가지, 나머지는 다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이거 403 에러는 왜 난 거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윈도우 내 컴퓨터에 자격증명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자동으로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강사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다른 강사님들이 자격증명을 다 걸어놓기 때문에 제 거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하면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 명령어를 치면. 다 되셨을까요? 네. 네, 그럼 엔터까지 누르고, 그럼 이제 뭐라고 안 해요? 뭐 뜨는 게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git push origin master를 다시 한번. 뭐가 오타 났나? git remote set url origin. s가 빠졌네. https입니다. 이게 빠졌고, 다시 하고 push origin master까지 해주면 이제 요런 게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타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안 되세요? 네. 이거 그럼 제가 쉬는 시간에 봐드릴 테니까 일단 보세요. 이런 게 떴으면 여기서 뭐 토큰이 있고 브라우저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거 토큰은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설명 안 드릴 거고, 여기서 그냥 sign in with your browser 이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GitHub 로그인 하라고 나와요. 여기서 내 걸로 로그인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됐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지금 뒤에 보셨죠? 쭈루룩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git 커밋이 완료된 상태. 그리고 나서 내 거 레파지토리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 올라왔죠. 방금 전에 입력한 커밋 메시지가 여기에 뜨는 거고요. 이 GitHub 업로드 연습, 이렇게 내가 실제로 방금 이 코드를 이제 원격 저장소에 연결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 코드 어디서 보냐? src 들어가서 메인.java 잡아 눌러보면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코드를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온 거 이따가도 계속 알려드릴 건데, 앞으로도 여기는 방금 전에 봤던 거랑 좀 모양이 다르죠? 내가 어떤 파일들을 커밋했는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파일들이 수정되었는가, 변화가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 플러스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없던 게 생겨났다 라는 뜻이고요.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걔는 있던 게 없어졌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커밋 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고,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음, 2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